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호쌤의 깨알 강의가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1차 방정식 활용 그 첫째 날의 두 번째 강의로서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강의의 목차는 거리 속력 시간에 관련된 문제 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워낙 그 대표적인 유형들이 많아서 한 번의 강의로 끝낼 수 없고 두 번의 강의로 나눌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 유형들, 다섯 개나 되죠? 자, 첫 번째부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중간에 속력이 바뀌는 경우예요. 자, 중간에 속력이 바뀌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등산하는 경우가 있겠죠?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속력이 다르겠죠? 그럴 경우 어떤 식으로 식을 세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차가 생기는 경우, 누군가가 먼저 출발을 하거나 아니면 먼저 도착을 하게 되면 시간차가 생기게 되겠죠.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 세 번째, 시간차를 두고 출발하는 경우, 그러니까 누군가 늦게 출발하는 경우겠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네 번째, 마주보고 출발하는 경우, 이 끝지점과 끝지점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출발을 할 때 어느 지점쯤에서 만날 것인가 이런 거를 알고 싶을 때 하는 유형이 있을 거고, 다섯 번째, 다리나 철로를 지나는 경우, 이런 다섯 가지 유형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 1, 2, 3번 이 세 개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유형, 중간에 속력이 바뀌는 유형이에요. 자, 중간에 속력이 바뀐다. 자, 이런 유형이 이제 나오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별표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 자,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철수가 학교에 등교할 때는 4km/h로, 하교할 때는 더 신났나봐요. 6km/h로 걸었어요. 이때 등교와 하교한 시간 총 합이 1시간이 걸렸을 때 철수의 집과 학교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무엇이죠? 네, 거리죠. 그러면 우리는 이 거리를 한번 x라고 놔볼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시간 거리의 문제를 풀 때는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걸 꼭 그려주세요. 거리, 시속, 속력.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그 다음에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그 다음에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별표. 속력이 바뀌지만 각 구간에서 걸린 시간의 합은 총 걸린 시간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집이 있고 여기 학교가 있어요. 이때는 4km/h로 갔고 이때는 6km/h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시간이 걸리고 여기서도 시간이 걸렸는데 이 두 시간의 합은 총 1시간이 되겠죠? 네, 당연한 거죠.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그 식을 세우는 거예요. 각 구간에 걸린 시간의 합은 총 걸린 시간. 자, 이 점 유의해 두시고, 그러면 x 킬로미터라고 했을 때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4km/h로 x 킬로미터를 간 거예요. 이 거리가 x 킬로미터인 거예요.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네, 따라서 등교할 때 걸린 시간은 4분의 x가 되는 거고, 하교할 때 걸린 시간은 6분의 x가 걸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4분의 x와 6분의 x를 합치면 총 걸린 시간 1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 1차 방정식이 세워졌죠? 여기서 이제 x를 구하는 건 식은증 먹기죠. 4와 6 분수가 들어가 있을 때는 양변에 최소 공배수를 곱해준다고 했어요.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12이므로 양변에 12로 곱해주면 3x 더하기 2x는 12. 따라서 5x는 12여서 x는 5분의 12km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답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중간에 속력이 바뀌는 이 유형에 대해서는 각 구간에 걸린 시간의 합은 총 걸린 시간, 이 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염두에 두셔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나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유형은 시간차가 생긴 유형이에요. 시간차가 생긴 유형은 누군가 먼저 도착하는 이런 유형이겠죠. 네, 이럴 때는 자,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한번 풀어봅시다. 철수가 나왔어요. 학교 뒷산에 운동 삼아 등산을 갔어요. 등산을 갔네요. 근데 등산을 갈 때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속도가 다르겠죠. 네, 아무튼 올라갈 때는 3km/h로 내려올 때는 6km/h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럴 때
아까 문제 같은 경우는 총 시간을 주어졌지만 여기서는 올라가는 시간과 내려가는 시간의 시간 차이를 알려줬어요. 이때 정상까지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상까지의 거리를 다시 한번 x km라고 놔볼게요. 그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느냐? 느린 쪽이 걸린 시간에서 빠른 쪽이 걸린 시간을 빼면 그 시차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당연한 거죠. 느린 거에서 빠른 걸 빼면 그 시간의 차이가 나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시간에 대해서 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다시 한번,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네. 그래서, 올라갈 때의 시간을 한번 구해볼게요. 올라갈 때의 시간, 3km/h 분의 3분의 x가 되겠죠. 이게 올라갈 때의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내려올 때의 시간, 6분의 x가 되겠죠. 그래서 올라갈 때의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거니까 이 두 개의 차 3분의 x 마이너스 6분의 x는 시간차 20분인데 20분을 시간으로 바꿔주면 3분의 1시간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을 세워주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푸는 것도 시간 증곡이죠. 양변에 6을 곱해주면 6은 최소 공배수니까 2x-x는 2. 따라서 x는 2km가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전혀 어렵지 않죠?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을 식을 세우기만 하면 그걸 푸는 게 어렵지 않아요. 대신 이 식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유형은 시간차를 두고 출발하는 유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늦게 출발하는 거겠죠? 자, 문제를 봅시다. 철수가 3km/h로 등교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분 뒤 동생이 6km/h로 형을 따라갔어요. 이때 형이 집을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이 따라잡았을까요? 라는 문제예요. 자, 먼저 여기 집에서 형이 먼저 출발을 했어요. 3km/h로 천천히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형이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동생이 6km/h로 10분 뒤에 출발을 했어요. 10분 뒤에 출발했을 때 6km/h가 3km/h보다 훨씬 빠르니까 언젠가 만나겠죠? 그걸 언제 만나는지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를 한번 팁을 읽어보시면 A와 B, 그러니까 이건 철수와 동생이겠죠, 이 문제에선. A와 B가 움직인 거리는 결국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철수는 여기까지 가고 그 후에 10분 뒤에 출발해서 동생이 여기까지 또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거리는 같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거리는 같습니다. 그러나 그 둘이 움직인 시간은 다르다는 점, 이것을 한번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x를 무엇으로 둘 것이냐? 동생이 움직인 시간, 이거를 x로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동생이 움직인 시간에 x를 두시면 여기서는 아까 1번과 2번 유형에서는 시간으로 따졌죠. 하지만 이 유형은 거리로 따지는 거예요. 거리. 아시겠죠? 왜냐면 거리가 같기 때문에 이 형이 움직인 거리는 동생이 움직인 거리,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생이 움직인 시간을 x로 두면 동생은 6km를 km/h로 x 시간 움직였으니까 거리는 6x가 되겠죠. 그래서 6x는 동생이 움직인 거리는 형이 움직인 거리인데, 형이 움직인 거리는 3km/h 곱하기 시간인데 동생이 움직인 시간 더하기 10분 먼저 출발했으니까 6분의 1이 되겠죠. 자, 어때요? 맞죠? 네, 그래서 이거를 방정식을 세웠으므로 다시 풀어보면 3x 더하기 2분의 1이 될 것이고, 따라서 2항을 하면 3x는 2분의 1, 따라서 x는 6분의 1 km가 되겠습니다. 6분의 1 시간이 되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걸 지워보면 x는 6분의 1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집을 출발한 지 6분의 1 시간, 즉 10분 후에 동생이 형을 따라잡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때요? 식을 세우는 게 좀 막막하긴 하지만 식만 세우면 절대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식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주면 여러분들이 이런 비슷한 유형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이때는 이렇게 식을 세워야겠다, 이때는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유도해야겠구나, 이때는 이렇게 x를 둬야겠구나, 이런 걸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강의에서 나머지 두 개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